스키 시즌이 시작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리조트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가격 경쟁에서 밀려난 주변 숙박업소와 장비 렌탈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빠졌습니다. 내년부터 고교 배정에 선지원 후 추첨제가 도입되지만 도심과 떨어져 있는 기업도시 학생들에겐 무의미합니다. 기업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강 지역 2곳을 선정할 예정인데 영월, 태백, 삼척이 그 추진에 뛰어들었습니다. 원주에서 열린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관람객과 수출 계약 모두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에도 원주에서 박람회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스키 인구가 줄면서 대형 스키 리조트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무리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키와 숙박, 워터파크 등의 시설을 연계해서 정상가의 절반 이하의 패키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리조트 인근 숙박업소와 장비 렌탈 업체는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키 업계의 마케팅 경쟁은 첫 개장이라는 타이틀 경쟁부터 시작됩니다. 최초 개장이 갖는 광고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개장 여부가 불과 12시간 전에 결정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여기랑 경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광고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후부턴 가격 경쟁입니다. 스키 리조트들은 정상가의 절반도 안 되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개장에 맞춰 리프트 이용권과 장비 대여료를 더한 결합 상품이 많은데 여기에 적용되는 장비 대여료는 5,000원에서 10,000원 선.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스키장 인근에 있는 대여업체들은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가격이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나온 그 온라인 상품 자체가 지역적 입장에서는 대단히 상당히 무리한 금액 결정이 있지 않았나. 같이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관계는 되지 않아야 됐나 싶습니다. 스키장 인근 펜션 등 숙박업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리조트들이 스키와 숙박, 워터파크 등을 결합한 상품을 홈쇼핑과 온라인으로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중소업체들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비용을 투자해 시설을 확충했는데 예상과 달리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올림픽 때 숙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특히나 대형 리조트 호텔들에서 이렇게 패키지로 상품을 만들어서 너무 싸게 지금 홈쇼핑에서 많이. 동계올림픽이라는 호재에도 국내 스키 인구는 2012년 680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에는 439만 명으로 35%가량 줄었습니다. 스키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 대형 리조트들이 과도한 가격 경쟁에까지 나서면서 지역에 있는 중소규모 숙박업체와 장비 대여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평준화 지역 고교 배정에 내년부터 선지원 후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이 일부 보장되지만 원주 기업도시 학생들에겐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원거리를 배제해준다 해도 대부분의 학교가 통학 시간만 50분 넘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평준화고인 북원여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49분. 남학생은 가까운 학교까지 58분, 버스도 한 번 갈아타야 합니다. 원주 지역 8개 평준화고 가운데 7개 학교가 고교 배정 원거리 배제 기준인 50분을 훌쩍 넘는 겁니다. 기업도시 거주 인원이 19,000명을 넘기면서 고등학교 설립 요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이제 성인인데도 힘들거든요. 5, 6년 뒤면 고등학생이 되는데 5, 6년 살다가 다시 이사를 가야 되나. 강원도교육청은 원주의 인구는 늘어도 학생 수는 줄고 있고 기업도시 학생의 70-80%가 도심에서 빠져나간 학생이란 이유로 학교 설립에 부정적이었지만 계속된 통학 불편과 거센 민원에 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학생 수 예측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설립 요건이 충족되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교 신설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만종에서 원주시청으로 직행하는 서부순환도로도 내년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어 무실권 학교까지의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편 내년 3월 기업도시에 개교할 섬강중학교는 여느 신설중학교와 달리 신입생과 2, 3학년이 함께 구성됩니다. 도심초등학교 졸업생이 섬강중학교 입학을 원할 경우 오는 29일까지 이사계획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초등학교가 부족한 현상으로 인해서 2021학년도 기업초 2가 개교하기 전까지 저희가 이제 선택권을 부여를 하는 거고. 원주교육지원청은 학생 수 예측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업도시 내 학생 배치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 다음 달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달 원주에서 열린 제7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관람객과 수출 계약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에서 열린 GTI 박람회 기간 동안 축제장을 방문한 누적 관람객이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만 명이 늘었고 4,125억 원 상당의 수출 계약이 이루어져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기업 박람회장 현장 판매액은 7억 2천만 원, 야시장 현장 판매액도 2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는 내년에도 원주에서 GTI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고 박람회장 운영 시간 연장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광물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과 태백에 이어서 삼척까지 3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달 안에 위치가 결정됩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을 캐는 과정에서 나온 폐석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을 정도로 양이 많지만 마땅한 쓰임새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탄광이 대부분 문을 닫은 이후에는 석회석이 영동 태백 지역의 주요 광물 자원입니다. 시멘트 공장과 제철소 등지로 공급됩니다. 과거 석탄이 난방과 발전 연료로 단순하게 쓰인 것과 마찬가지로 석회석 역시 기껏해야 1차 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환경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가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300억 원씩 들여 2곳을 만들 예정입니다. 작년에 적합한 대상지를 찾지 못해 올해 다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 산업이 지금은 단순 파쇄나 시멘트 제조 같은 이제 단순 가공만 하고 있는데 지역 생산되는 광물의 활용도를 좀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서 광물 가공이나 신소재 산업 중심의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태백시와 영월군이 작년에 이어 2번째 도전에 나섰고 삼척시는 올해 처음 가세했습니다. 태백시는 철암동에 21만 5천 제곱미터, 삼척시는 도계읍에 9만 제곱미터, 영월군은 중동면에 30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원도는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적지가 있을 경우 이달 안에 사업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국세, 지방세 통합 민원실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내에서는 원주시와 횡성군이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원주시는 원주세무서와 통합 민원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확대 방침으로 원주와 횡성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자체에 추가로 설치되며 국세와 지방세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횡성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사업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예결특위는 횡성 우천 산업단지를 방문해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로드맵과 인대형 공장 건립 배경, 예정대로 완공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특위는 다음 달에 시작되는 심사 과정에서 예산 투입의 적절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 강원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 협약이 체결된 만큼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가 생물 종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 미기록 곤충 10종이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 측의 신규 생물 종 조사 결과 두눈 무늬 밑빠진 벌레, 참무늬 밑빠진 벌레, 꼬마 얼룩 밑빠진 벌레 등 국내에 기록되지 않은 10개 종이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도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던 71개 종의 곤충이 발견됐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은 이번에 새로 발견된 미기록종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고 국가생물종 목록에 정식으로 등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한전 송전 철탑에서 46살 정모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료에 의해서 발견된 정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직원인 정 씨가 혼자 35m 높이의 송전탑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작업 당시 안전기준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로바이러스 검출이 증가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과 9월 거의 검출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가 지난달 0.9%, 이달 15일 현재 2.2%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루 이틀 안에 구토와 설사 등 감기 증상이 오다가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영아와 노인, 임산부는 증상이 지속되면서 합병증이 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먹기 등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오늘 도내 대학 봉사 동아리들의 사회공헌 활동 발표회를 열고 우수 동아리를 선정했습니다. 원주, 춘천, 강릉 등 8개 대학에서 모두 10개 동아리가 참가해 지역사회에 봉사해온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가운데 최우수상 1팀 등 모두 5팀을 선정해 상금과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대학생들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원주시 일산동의 한 아파트 시공사가 지체 보상금을 6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아서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공급계약서상의 입주일보다 실제 입주가 47일이나 늦어졌지만 시공사가 반년이 지나도록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폭염 등 불가피한 공사 지연 사유가 있었고 중도금도 무이자로 대출해준 만큼 지체 보상금을 계약서대로 줄 수는 없고 절반만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목재 문화체험장이 평창에 조성됩니다. 평창군은 평창읍 노람뜰 일원에 도비 등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시관과 목재 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체험장 조성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